네, 안녕하십니까. 네워드프레스 고재영입니다. 오늘은 이어서 예전에 했던 거를 지어서 이 부분을 좀 해보겠는데, 따라서 이 부분 버튼이 있고 이제 디바이더 요 선이 있고, 그 다음에 요 전화 연락처를 한번 해보겠는데요. 이 방법이 한 두 가지 방법으로 좀 되는데, 물론 조금 어려운 부분도 있어서 제가 요거랑 좀 디테일하게 한번 설명을 해보겠습니다. 일단은 첫 번째 방법은 이거겠죠. 일단은 내부 섹션을 안에 넣고 그 다음에 칼럼을 추가해서 세 개의 칼럼이 되겠죠. 세 개의 칼럼이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버튼을 놓고 이렇게 버튼을 넣겠죠. 그 다음에 어떻게 할까요? 그 다음에 음, 디바이더를 넣겠죠. 이렇게 디바이더를 디바이더가 이렇게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하냐면 일단은 너비를 퍼센테이지로 되어 있으니까 픽셀로 하고 한 1픽셀 정도로 합니다. 너비를. 그럼 이렇게 섬이 생기죠. 그 다음에 스타일로 가서 굵기를 한 48 정도 이렇게 하면 굵기가 되고 음, 요 굵기가 되어 있는 거에 따라서 요거의 선을 좀 정해 주는데요. 요거는 일단은 그냥 검정으로 일단 해놓겠습니다. 알아보기 쉽게. 그 다음에 어떡하죠? 그 다음에 음, 아이콘과 있는 아이콘 박스를 한번 넣어보겠습니다. 요 프로는 접고요. 아이콘 박스를 넣으면 이렇게 되겠죠? 아이콘 박스가 이렇게 되겠어요. 아이콘 박스가 있는데 요거를 옆으로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설명을 한번 넣어볼까요? 여기다가 요거를 BOOK 뭐 안, APP 뭐 ITN MENT 뭐 어포이트 뭐 이렇게 해서 하고 요걸 조금 늙히면 뭐 이렇게 되겠죠? 그 다음에 뭐 제 제 전화번호가 2472에 010 뭐 2472에 2417 뭐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하겠까요? 그 다음에 전화번호를 이렇게 한번 해보겠죠. PHONE 이렇게 해서 넣으면 대충 레이아웃은 잡을 수 있겠죠. 레이아웃은 뭐 기본은 이렇게 할 수도 있겠고요. 이렇게 이렇게 하면 원으로 이렇게 돼 있고 요거 한번 스타일을 한번 해볼까요? 뭐 간격은 주 색상은 어떻게 볼까요? 네. 색상을 한번 볼까요? 저거를 뭐 스타일은 도형은 원으로 돼 있고 원으로 돼 있고 이렇게 돼 있고 스타일에서 뭐 요거는 스타일에서 색깔을 한번 주 색상을 한번 바꿔 볼게요. 컨트롤 V 이렇게 하면 색상이 바뀌겠죠? 그 다음에 두 번째 색상은 하얀색으로 일단은 요 안에 있는 전화기 선이겠죠? 색이겠죠? 간격은 한 16. 그 다음에 크기도 16. 네. 그 다음에 안쪽 여백을 한 14 정도? 그러면 대충 이렇게 잡히겠죠? 그 다음에 뭘까요? 그 다음에 내용에서는 수직 정렬을 위쪽으로 했는데 뭐 중간으로 이렇게 하면 이렇게 나오겠죠? 음. 제목 간격은 이 정도 줄게요. 이렇게 하면 되겠네요. 네. 그 다음에 색상은 뭐 이 정도로 하면 좋을 것 같고 뭐 서체 한번 볼까요? 서체는 뭐 제목의 서체는 14 정도? 이렇게
제목이 서체 14. 그 다음에 뭘까요? 그 다음에 설명도 서체를 설명은 서체를 한 24? 서체 24? 24 정도? 이렇게 해서 전화기보다 좀 크게 이렇게 돼 있고, 뭐 서체에서 뭐 글꼴을 바꾸시는 거는 뭐 생략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. 뭐 이렇게 중요한 건 아니고. 네. 그 다음에는 뭐가 있을까요? 그 다음에 요거는 잡아야겠죠? 저는 일단은 여기서 가서 요 칼럼에서 저는 세로 맞춤을 한 중간에다가 이렇게 놓겠습니다. 중간에다 놓으면 이렇게 되겠죠. 네. 그 다음에 스타일에서는 뭐 없고, 그 다음에 여기서 정렬을 요 중간에다 이렇게 좀 하겠습니다. 네. 이렇게 하고요. 그 다음에 대충 정렬을 놨고, 요도 이 칼럼의 기준으로 요 위젯이 좀 위로 올라가 있죠? 눌러서 중간에다 이렇게 놓겠습니다. 그러면 대충 여기가 됐고, 그 다음에 요 뒷배경을 좀 넣어 볼게요. 눌러서 뒷배경이 어떤 건지 확인을 좀 해보고요. 요거는 요거죠. 예. 칼럼의 색깔인 것 같아요. 예. 그래서 컨트롤 C 눌러서 전체를 한번 넣어 보겠습니다. 스타일에 넣어서 색상을 컨트롤 V 해서 이렇게 되겠죠. 뭐 요거는 다시 한번 요거는 딱 하니까 색깔이 이게 이렇게 되네요. 이상하게 됐죠? 예.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? 요거를 눌러서 클릭을 해서 한번 좀 변해 볼게요. 예. 뭐 여기를 클릭 뭐 해보고 스타일에 가서 일단은 스타일에 가서 똑같이 한번 해보려면 뭐 서체는 일단 놔두고 서체는 한번 놔둘게요. 그 다음에 텍스트 색상은 하얀색. 네, 텍스트 색상은 하얀색. 그 다음에 색상은 조금 뭐 이렇게 놔두기도 하고요. 색상을 한번 볼까요? 컨트롤 C 눌러서 색상을 한번 바꿔보겠습니다. 컨트롤 V. 자, 그 다음에 또 뭐 할까요? 그 다음에는 다시 눌러서 테두리는 일반으로 하고 색상은 하얀색으로 한번 해볼게요. 네, 이렇게 하면 하얀색이 나오겠죠. 그래서 이렇게 나오는데 테두리를 일반으로 해서 요거를 하얀색으로 하겠다는 의미죠. 자, 그 다음에는 뭐 특별히 할 건 없을 것 같아요. 네, 그래서 업데이트를 한번 눌러보면 네, 이렇게 대충 나오겠죠. 뭐 글자의 색깔은 눌러서 내용에서 뭐 설명을 하얀색으로 놓는다면 뭐 이렇게 되겠죠. 네, 그 다음에 제목도 하얀색으로 놓는다면 뭐 이렇게 되고, 요 색깔은 약간의 회색 계통, 하얀색 계통에서 약간 이렇게 한다면 무슨 색이 어울릴까요? 그 다음에 한번 이렇게 넣어보겠습니다. 이렇게 해서 이 부분을 업데이트 한다면 뭐 대충 뭐 이렇게 나오겠죠. 예, 대충. 예, 전 뭐야 대충을 했는데 뭐 이렇게 넣는 거는 여러분들도 해보시면 금방 이해가 되시는데, 뭐 요렇게 해서 여기가 떨어져 있죠. 요거는 어떻게 할까요? 요 부분을 내려가게 하려면 눌러서 고급에서 위를 좀 주시면, 예, 너무 좋죠 제가. 예, 딱 맞게 해서 업데이트를 누르시면 뭐 요렇게는 할 수 있겠죠. 네. 근데 이제 요거는 이제 가장
그 칼럼을 3개 해서 하면 이렇게 나오는데요. 요렇게 해도 되고 다른 방법으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일단은 제가 요거를 한번 지우기 전에 요거는 제가 했던 거니까 일단 놓고요. 일단은 여기다가 요거를 이렇게 좀 요거를 잠시 요렇게 놓겠습니다. 자, 지금 위젯이 이제 다 하얀색이다 보니까 안 보이긴 하는데 이렇게 되고요. 물론 요거 위젯을 넣기 위해서는 칼럼을 3개를 놨죠. 근데 다른 방법을 한번 해볼까 해요. 저는 요거를 일단은 이렇게 넣으면 얘는 지금 현재로서는 이 여기 전체를 다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못 들어가죠. 다른 객체가 넣으면 밑으로 이렇게 들어갑니다. 이렇게 되겠죠. 이렇게 되겠죠. 넣으면. 근데 요거는 웹상으로 보면은 얘가 전체를 차지하고 있죠. 근데 만약에 이거를 눌러서 많이 쓰지 않는 것긴 한데 초보자들은 밑으로 내려가시면 이 포지션이라는 기능이 있습니다. 이 기능은 지금 좀 설명하기는 어렵고 좀 어려운 기능 중에 하나예요. 뭐 CSS에서 어떤 마크업을 할 때 많이 쓰는 거긴 한데 뭐 정확하게 설명하기보다는 너비를 저는 오토로 주면 얘가 이렇게 먹죠. 그러면 얘는 요 공간만 차지하게 되겠죠. 그럼 얘를 눌러서 디바이더도 한번 포지션을 해봐서 오토로 하면 일렬로 하면 이렇게 나오겠죠. 이렇게 자 이렇게 나오고 버튼 이렇게 나오고 그 다음에 요것도 눌러서 고급에서 포지션을 하면 너비를 오토로 하면 얘가 옆으로 이렇게 붙겠죠. 네. 자 요렇게 붙어서 요렇게 붙었고 그 다음에 제가 네이빙에서 디바이더를 제가 아직 이렇게 돼 있고 디바이더를 만약에 제가 한다면 오른쪽으로 한 32 네, 이렇게 하고 오른쪽으로 32 왼쪽으로 32 이렇게 하면 얘가 올라오겠죠. 근데 요런 것들을 요렇게 표현하는 것들이 뭐 일반적이진 않아요. 일반적이진 않은데 이 포지션이라는 기능은 원래 코딩에서 많이 쓰는 기능 중에 하나거든요. 요런 것들은 나중에 한번 제가 다시 한번 설명을 해보겠는데 뭐 데모를 하다 보니까 이런 기능을 썼더라고요. 근데 요 기능을 자주 쓰는 거는 저는 그렇게 권하지는 않고요. 처음에 했던 방법, 다시 말해서 내부 섹션을 이용해서 넣어서 위젯을 넣는 방법을 좀 권해드리고 뭐 요런 방법을 제가 권해드리진 않습니다. 잘. 왜냐면 잘못 쓰면 반응형에서 좀 이상하게 나오는 경우도 있어서 저는 좀 권해드리고 싶지는 않은데 요런 부분이 있다는 거 한번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. 물론 요렇게 해서 이렇게 주고 얘도 이렇게 해서 위쪽으로 주면 뭐 이렇게 대충 잡히겠지만 뭐 요렇게 있다는 거 한번 고려해 보시고 이 포지션이란 기능은 다음에 한번 제가 다시 한번 설명을 해드리겠는데 많이 써요. CSS에서는 굉장히 많이 씁니다. 이렇게 보이죠? CSS는 많이 쓰기는 하는데 이 페이지 빌더 같은 경우는 이 기능을 쓰는 것을 저는 별로 권하고 싶진 않은데 제작하다 보면 이 포지션 기능이 있어요. 왜냐하면 이런 것들은 나중에 웹에서는 이렇게 위젯을 넣어서 딱 정해진 위치에만 들어갈 수가 있는데 만약에 어떤 가상의 위치에다가 어떤 위치에 놓고 싶으면 이 포지셔닝을 쓸 수밖에 없습니다. 근데 일렬로 해서 이렇게 오토로 하는 방법은 아주 흔한 방법은 아닌데요. 뭐 이런 방법이 있다는 거 한번 참고해 보시고 이 포지션이란
기능이 있다는 거 한번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, 많이 쓰는 거는 권장하지 않습니다. 그러니까 코딩에서는 많이 써요. 그래서 페이지 빌더 요 일레멘토 공부하실 때 만약 포지셔닝 기능이 있으면 CSS에서 한번 찾아보셔서 한번 공부를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. 왜냐면 이 방법이 포지션 속성 나오죠, 여기? 예, 포지션 속성에서 요 방법을 한번 공부해 보시는 것도 뭐 정렬하기 요렇게 있어요. 근데 좀 상당히 좀 뭐라 그러지? 이해하기는 쉽지 않은 부분이기는 한데 이런 게 있다라고 이런 개념이 있다라는 것만은 좀 알려주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.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 원래 이 그리드 방식을 쓸 때 포지션 방법을 쓰기도 합니다. 요런 방법을 쓸 때 요렇게. 근데 이제 지금은 이런 칼럼에 대한 것들이 CSS에도 칼럼이라는 그 명령어가 있어서 그 명령어를 이용해서 쓰면 손쉽게 이렇게 레이아웃을 잡을 수가 있거든요. 물론 뭐 부트스트랩이라는 기능도 쓰면 되긴 하는데 이렇게 기능을 써서 할 수도 있고 아니면 포지션이란 그 것들 요런 거는 이제 상당히 어느 정도 코딩을 아주 고급스럽게 쓰시는 분들 그 퍼블리셔들이 많이 쓰긴 하는 경우도 있는데요. 이런 경우가 있다는 거는 꼭 좀 알아두셨으면 합니다. 별로 그 나중에 이 포지션 기능은 많이 쓰지는 않아요. 쓰지는 않는데 이런 기능이 있다라는 건 꼭 좀 알아두셨으면 합니다. 네. 그러면 요걸로 이번 시간 수업은 끝내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